안녕하세요, 스노파콘입니다. 그리고 작가예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 광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는 방법 그리고 광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었기도 하고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면서 이 페이스북에서 또 메타로 이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변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메타 광고 만드는 방법, 페이스북 광고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일단은 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순수하게 캠페인, 광고 세트, 그 다음에 광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만드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변경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페이지였지만 요즘에는 프로필로 바뀌었죠. 네, 똑같은 페이지긴 한데 약간 이렇게 프로필로 서로 전환을 해가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고 이제 그 바뀜으로 인해서 조금 정책 위반으로부터 저는 조금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프로필 하나에 여러 가지의 페이지가 있는 약간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날아가면 비활성화가 되거나 광고 기능 제한, 정책 위반이 되면 이 광고 계정 자체가 좀 위험했었는데, 이렇게 프로필로 페이지를 만들면 어떤 하나의 프로필을 줌으로써 그 프로필로 그 페이지를 관리하게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정책 위반이 조금 덜 되게끔 조금 자유로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메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페이지랑 이 프로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페이지를 만드시면 자동으로 프로필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만 하실 분들은 그냥 인스타그램 어플, 모바일로 그냥 인스타그램 어플 키셔가지고 그냥 바로 광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교한 타겟, 그 다음에 픽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PC로 컴퓨터로 페이스북 광고를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광고 계정으로 들어가셔야겠죠. 처음 광고 하시는 분들은 내 페이스북 우측 상단으로 가셔서 광고 계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 페이스북 개인 계정마다 이 광고 계정 하나씩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광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세팅해야 될 결제수단 등록이나 사업자 정보 등록 같은 것들은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캠페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 광고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구조가. 구글 애즈도 마찬가지고, 다른 당근마켓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광고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캠페인이 있고 그 안에 광고 세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캠페인부터 만들어 주시는 게 편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버튼을, 캠페인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캠페인 목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홈쇼핑을 운영을 하고 있다,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판매 쪽이나 인지도 쪽으로 갈 수가 있겠고, 트래픽 당연히 괜찮겠죠. 내가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다, DB를 조금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재 고객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트래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래픽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사람들을 웹사이트나 앱, 인스타그램 프로필, 이런 랜딩 페이지로 연결을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따라서 클릭을 잘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이고, 이 참여는 좋아요,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잘 남기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좀 다르죠. 이 트래픽이 조금 CPC가 저렴하겠죠. 광고당 클릭 비용이 저렴하겠고, 참여는 조금 높은 데에 비해서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을 동시에 운영을 해주시면은 좋아요도 좀 잘 찍히면서 DB도 잘 뽑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트래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으로 가주시면 되시고 이쪽 아래쪽에 누르시면은 뭐 이름도 미리 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캠페인 이름, 세트, 광고 이름을 미리 지정을 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뭐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적어주면 되겠죠? 그냥 적어주시고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이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 뭐 정치 관련 광고가 아닌 이상은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려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캠페인 목표가 트래픽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수정 버튼 눌러서 다시 이렇게 변경하셔도 되죠. 네. 그러신 다음에 뭐 A/B 테스트 이런 게 있는데 굳이 A/B 테스트를 저는 만들진 않아요. 이거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라는 게 뜹니다. 페이스북은 총 두 가지로 이제 예산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캠페인 자체에서 나는 예산을 컨트롤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세트로 광고를 컨트롤하겠다. 예,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도 있는데 거기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트에서는 세트 자체에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페인 하나가 있잖아요. 이 캠페인 하나에 광고 세트가 여러 개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하나 뭐 광고 세트 하나, 광고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광고 세트 안에서 이제 광고 세트 한 개 안에서 광고가 여러 개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광고 세트가 여러 개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광고 세트 자체에서 나는 예산을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광고 세트에서 그냥 컨트롤 해주시면 되시고 나는 캠페인 자체에서 컨트롤 하겠다 그러시면은 이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캠페인 자체에서 예산을 컨트롤하게 되면 이 광고 세트가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효율이 좋은 광고 세트로 예산이 할당되게 됩니다. 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처음에는 균등하게 예산 분배가 되다가 나중에는 효율이 좋은 광고 세트에 예산이 분배가 되겠죠. 네, 반대로 광고 세트 예산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이 좋은 광고로 예산이 할당이 되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이렇게 켜주게 되시면은 뭐 11 예산과 뭐 총 예산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1 예산은 내가 하루에 얼마를 쓰겠다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4시간 동안 00시부터 24시까지 내가 1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10만 원이 균등하게 분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죠. 경우에 따라서 최대 12만 5천 원 또는 12만 5천 원 미만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메타 광고는 AI 기반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고 타겟한테 어떻게 광고가 노출되는 게 효율이 좋은지 이 메타에서 알아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라고 하죠. 공부를 한다.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이게 최적화가 되면 처음에는 광고 효율이 안 좋았다가 나중에는 광고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11 예산과 총 예산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총 예산 같은 경우는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뒤까지만 나는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총 예산을 선택을 하시고 나는 오늘부터 2주 뒤까지 70만 원을 사용하겠다. 네, 그래서 2주 동안 7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 종료 날짜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하시면 나중에 수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네, 이 캠페인 도중에 또 수정하면은 다시 머신러닝이 타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잘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11 예산, 뭐 총 예산 설정을 해주시고 또 두 가지 차이점은 11 예산으로 하시면은 24시간 동안 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일, 예를 들어서 평일에만 광고를 태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총 예산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 예산은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날에만 돌리고 싶다 해서 그 날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일일 예산은 그런 거 없다. 그냥 24시간 계속 광고가 돌아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정 기간에 예산 늘리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산을 늘리는 것도 있는데 거의 저는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총 예산을 눌러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광고 일정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일일 예산은 요게 이 수정 버튼이 클릭이 안 되죠. 네, 왜냐면 항상 게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24시간 동안. 그런데 이 총 예산으로 가보시면 이 광고 일정의 연필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24시간 내내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일정에 따라 게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따라 게재를 누르신 다음에 광고 세트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광고 세트로 넘어가셨을 때도 이렇게 전환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죠. 나는 웹사이트로 광고를 하겠다.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프로필로 하겠다.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로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사이트를 눌러주시고 이 성과 목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똑같이 그냥 링크 클릭 수 최대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랜딩 페이지 조회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걸로 하셔도 되고 뭐 이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보통 그냥 링크 클릭 수 최대화로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하시면 저희가 광고에서 이제 이미지 등록을 하잖아요. 이것을 조금 메타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금 음악도 넣어주고 조금 여러 가지 템플릿에 이 광고를 만들어 줍니다. 알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를 활성화하시면 아마 소재가 한 개밖에 등록이 안 될 겁니다. 네, 광고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될 거고, 광고를 여러 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세트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활성화한 거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저희가 활성화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산과 일정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캠페인 예산을 끄고 광고 세트로 난 예산하겠다 하셔도 세팅하는 이 전반적인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짜가 이제 15일이니까 나는 광고를 다음 주 19일부터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다음 주 19일 이 시간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00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2주 뒤 대충 나는 한 5일까지 하고 싶다. 5일까지 광고를 하고 싶다. 저녁 11시까지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내려보시면 이쪽에 선택을 하는 창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총 예산 중에서도 항상 게재, 24시간 게재는 이런 창이 뜨지 않지만 일정에 따라 게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광고 날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월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광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겠죠. 네, 뭐 이렇게 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광고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9시부터 평일 9시부터 이 18시까지 광고가 돌아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는 사람의 시간대 사용. 네, 보는 사람이 오전 9시다. 오전 18시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요 밑에 쪽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싹 세팅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나는 주말에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말에만 이렇게 풀로 다 세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광고를 하고 싶다. 나는 새벽에는 광고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이게 평일에만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해 주셔도 되겠죠. 네. 그러신 다음에는 타겟 관리입니다. 타겟.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뭐 바꿀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으로 두시고 여기서 옵션을 눌러보시면 최소 연령이 있습니다. 최소 연령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20살, 20살부터 광고를 하고 싶다 성인. 네. 그리고 언어는 사실 언어 같은 경우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언어 갖다 눌러보시면은
회원님의 위치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광고를 게재하려면 언어를 입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워둬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그냥 한국 사람들에게 노출을 한다. 그러면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나는 한국 사람에 사는 태국인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태국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한국어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DB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모든 언어로 두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두시면은 좀 외국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머천트는 외국인 DB는 안 되는 그런 DB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한국어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신에 또 한국어를 잘하시는 외국인 분들 접수는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타겟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세팅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타겟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랑 아까 앞에서 봤던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 어드밴티지 타겟은 23년도 9월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광고 계정별로 순차적으로 이 기능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네, 없으신 분들은 곧 내 계정에도 어드밴티지 타겟이 생길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드밴티지 타겟을 사용하실 거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나는 원래 타겟 옵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옛날 거죠. 네. 근데 나는 다시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어드밴티지 타겟은 예전에 저희가 많이 이슈가 되셨던 애플의 iOS, 뭐 구글이지만 뭐 애플에서 메타한테 고객들의 개인정보 쿠키 값을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 한동안 메타에서 광고 효율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픽셀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갤럭시도 많아서 괜찮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애플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페이스북 광고하는 광고주들은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드밴티지 타겟이 약간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메타가 광고 기술을 알아서 타겟을 찾아주겠다. 너네는 그냥 광고 소재랑 이런 것만 등록을 해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메타 광고가 점점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 타겟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래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는 머천트마다 달라요. 저도 어떤 머천트는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머천트는 그냥 원래 타겟 옵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원래 타겟 옵션으로도 광고 효율이 좋은 거면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괜히 어드밴티지로 바꿨다가 또 다시 머신러닝 학습해야 되고 또 다시 또 효율 안 좋아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 좋은 것은 그대로 두시고, 머천트 캠페인 뭐 2개로 나누셔가지고 아니면 세트를 나누셔서 어드밴티지 타겟이 내 머천트에 잘 맞는지 아니면 원래 타겟 옵션이 내 머천트에 잘 맞는지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한다고 하고 연령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겠죠. 나는 27살부터 뭐 55세까지만 광고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그리고 성별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이어트 제품이나 뭐 여성 전문 제품 뭐 그런 것들은 여성으로 하고 뭐 남성 제품은 남성으로 하겠죠. 네, 그게 아니라면 전체로 주시면 되시고. 네. 그 다음에 상세 타겟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세 타겟팅은 메타에서 제공을 하는 어떤 잠재 고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찾아보기를 눌러보시면은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공 분야, 대학교 나온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재무, 결혼 상태, 뭐 미혼인지, 기혼인지, 뭐 별거 중인지,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뭐 연애 중,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광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사,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이 행동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관심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 관심사에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이 관심사가 있는데 지금 영어로 나와 있지만 그냥 한국어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수기 렌탈 광고를 하고 싶다. 정수기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다가 뭐 정수기 뭐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뭐 안 나오면 정수 이렇게 쳐주면 물이 나오죠. 정수물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광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어떤 상세 타겟팅을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광고를 세팅을 하세요. 무타겟으로 광고를 돌리신 다음에 나중에 이 추천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래 어떤 상세 타겟팅이 이 광고랑 잘 맞는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효율이 좋지 않다면 그때 상세 타겟팅을 메타가 추천해주는 상세 타겟팅을 세팅을 해서 광고를 다시 돌려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 뭐 어떤 뭐 제품을 홍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다이어트를 검색을 해주시면 뭐 나오겠죠. 뭐 구석기 다이어트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운동 이런 게 치면 또 많이 나와요. 운동, 뭐 피트니스, 뭐 무산소 운동, 에어로빅, 근력 운동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나에게 내 제품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출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대출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뭐 패션도 있겠죠. 패션, 뭐 스트릿 패션, 패션 액세서리, 패션 디자인 이런 것들을 관심사 기반으로 넣어주시면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겟이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나중에 뭐 너무 좁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좁게 되면은 효율이 또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그냥 넣어주시는 걸 좋습니다. 무산소 운동도 넣어주고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겠다 하시면은 뭐 근력 운동 넣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정의하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세팅한 것은 합집합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고 나는 교집합, 이 추가 조건 여기서 만약에 남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것들은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집합과 이 추가 조건으로 건 집합의 교집합인 사람들한테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정의하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노출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가 있고 여기 보면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노출 위치가 있는데 이 노출 위치도 내 머천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말로 이 메타는 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로 하시면은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 페이스북 뭐 메시지, 인스타그램 릴스, 페이스북 릴스 정말 모든 곳에 다 노출이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곳에 다 노출이 되지만 효율이 좋은 곳이 있잖아요. 픽셀을 심어서 효율이 좋은 곳, 전환이 잘 되는 곳 그런 곳에 점점 예산을 많이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한 달 정도 이제 광고를 돌려보시고 광고 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노출 위치에서 전환이 되고 있고 내 페이스북 예산이 어떤 노출 위치에 할당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광고 보고서를 보고 내 광고는 뭐 인스타그램 피드랑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전환이 잘 돼. 그러시면은 이제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 피드랑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 두 개만 선택을 해서 광고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나는 어드밴티지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수동 노출 위치로 광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수동 노출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동 노출 위치는 또 기기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모든 기기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모바일에만 광고를 하겠다. 이 데스크톱. 사실 PC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광고비 예산 절약을 위해 나는 모바일에만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피드에만 나는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다 꺼주시고
여기 내려오시면은 노출 위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노출 위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옮기면 오른쪽에 뜨시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다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고 껴고를 할 수 있죠. 뭐 페이스북 피드, 인스타그램 피드 지금 켰죠? 나머지 다 꺼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도 릴스 스토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요거는 켜주시고 아니면 꺼주시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웹 앱 및 앱사이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로 확장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거도 구글 에즈에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광고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뭐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죠. 뭐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고 인스타그램 계정 연동을 하실 분들은 인스타그램 계정도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랑 인스타그램 계정 선택하시고 꼭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어도 됩니다. 네,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다면 그냥 페이스북 계정 요걸로 인스타그램에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만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만들기 가서 여기서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광고 형식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보시면 뭐 슬라이드가 있고 컬렉션도 있고 단일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일단은 이미지 올리는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권장. 요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어떤 옷가게, 옷 패션, 어떤 옷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밑에 추천 사항이 뜹니다. 여러 광고주의 광고라고 뭐 어디 옷 브랜드도 뜨고 B 브랜드를 뜨고 C 브랜드를 뜨고 이렇게 브랜드가 모아지게 광고가 한 번 더 뜨거든요. 네, 거기에 광고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보고 아, 여기 내가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 옷 광고만 쫙 뜨네. 그리고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라서 그게 원하지 않으시면 꺼주시고 원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미디어 추가, 네,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동영상 또는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정사각형을 많이 올립니다. 뭐 1000 곱하기 1000 아니면 1200 곱하기 1200 이렇게 정사각형을 올리면 웬만한 노출 위치에 다 호환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노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요즘에는 이 숏폼이라고 해서 쇼츠 직사각형으로 많이 저희가 동영상을 보고 어떤 쇼츠를 보잖아요. 틱톡 이런 데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도 광고가 뜨게 됩니다. 정사각형으로 하셔도. 하지만 나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진짜 그 쇼츠에 맞게끔 내가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미지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이미지마다 따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그냥 정사각형 하나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문구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옷이면 패션, 뭐 옷 판매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뭐 과장한 광고나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기본 문구도 너무 이상하게 쓰거나 그러면 정책 위반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옷 필요하신가요?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예전에는 됐지만 요즘에는 뭐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좀 안 되는 카피라이팅 중에 하나입니다. 옷 필요하신가요? 뭐 단백질 음료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뭐 여자이신가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유추하는 듯한 약간 그런 카피라이팅을 하시면은 물론 처음에는 광고 승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 메타에서 한 번 더 심층된 검토를 합니다. 이때 광고가 비활성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느낌표로 끝나는 카피라이팅이 좋고 뭐 이런 물음표 같은 경우는 메타와 이 정책 위반 센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흑인이신가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뭐 흑인이신가요? 뭐 이런 거 뭐 백인이신가요?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 듯한 제스처. 네, 뭐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 작성을 해주시고 제목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심리상담사 기출문제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 설명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이번 달까지 마감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신 다음에 행동 유도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제가 안 올렸는데 올렸다 가정하면은 오른쪽에 광고 미리 보기 하시면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행동 유도 버튼, 요거는 그 광고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 주문하기, 구매하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가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는 보통 웹사이트로 많이 하죠. 웹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웹사이트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com 뭐 되겠죠. 뭐 abc.com 뭐 이렇게 나의 웹사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추가 기능이 있는데 없음으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 걸기나 전화 요걸로 많이 하세요. 네. 핸드폰 번호를 추가해서 바로 그냥 전화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픽셀 설치를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 웹사이트 이벤트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앱 이벤트를 켜주셔야 픽셀이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픽셀 활성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다 광고가 게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동의하고 게시 눌렀는데 이 광고만 게시가 되고 나머지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는 광고 게시가 또 안 될 오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X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닫기 누르고 오른쪽 위에 검토 후 게시라는 요 버튼이 뜹니다. 요 가로치고 3개라고 뜨죠? 이 3개라는 것은 캠페인 하나, 광고 세트 하나, 광고 하나, 이렇게 3개가 현재 대기 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검토 후 게시를 눌러주시면 오류 없이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3개가 다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광고 그냥 하기 싫어 하시면은 임시 저장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방금 제가 세팅했던 광고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메타 광고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